엘드라곤 아카데미에서의 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 심지어 가장 어린 학생들도 지금 당장 가혹한 훈련을 받고 있다. 모두들 호흡법을 연습하면서 무거운 무게를 들고 최대한 오래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겨우 몇 명만이 버텼지만 그 중에서도 한 소년이 특히 눈에 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무게를 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거대한 바위들을 쌓아 올려놓았어. 강사조차 그의 힘과 지구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 소년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다. 엘드라곤 가문의 창립자, 결국 그도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눈을 뜨고 새로운 몸을 마주했다. 아기의 몸. 자신이 아기라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른 아기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의 관찰 결과 엘드라곤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별도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다시 엘드라곤 가문으로 환생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바로 그때 엘드래곤 마이드들이 이상한 붉은 액체가 담긴 카트를 끌고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존재만으로도 영웅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도깨비가 있다. 하녀들은 먼저 그 액체를 난쟁이에게 강제로 먹였고 그로 인해 괴물은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폭발했다. 이 테스트는 액체 속 마법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 완벽한 달콤한 지점을 보여준다. 하녀들은 즉시 희석된 이상한 붉은 액체를 모두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영웅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차례가 되자 액체가 우유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마력이 넘치는 무언가임을 깨닫는다. 이것은 고대 용의 피이며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뱉어내야 하는데 이미 조금 삼켜버렸어요. 다른 아기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는 폭발하기 전에 똑같이 액체를 뱉어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의 선택을 떠올리며 이 모든 마법 같은 힘을 흡수하여 무술의 진정한 경지에 도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조차 놀라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그는 길파스 엘드라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모든 액체를 마신다. 그는 무술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고대 용의 진정한 원천의 힘을 모두 흡수한다. 이는 그가 이전 생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경지이다. 하녀들은 그가 그렇게 침착하게 액체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자 이를 무시하기로 했다. 다른 아기들도 잘 살아남는 것 같지만 이 순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유아의 몸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갑자기 심한 졸음이 밀려왔다. 7년 후 길파스라고 불리던 아이는 이제 제이크 엘드래곤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는 끊임없이 훈련하며 자신의 몸이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몸속에 흐르는 고대 용들의 피 덕분이다. 이 힘의 근원은 모든 생명체에 존재한다. 하지만 제이크와 다른 아기들이 마신 고대 용의 피에는 두 가지 뚜렷한 원천의 힘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이 액체를 조금이라도 흡수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는 그에게 유리한 작용을 한다. 전생에 흡수한 힘을 신성한 용들의 안내를 받아 찾아낸 영웅은 그 고대 용의 독특한 힘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겪어서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는 지금쯤 최소 4개의 별을 받았어야 한다. 별은 진정으로 압축된 힘의 원천으로 자신의 몸을 우주로 상상하고 그 안에서 별이 떠다니도록 허용할 때 형성된다. 그러나 별이 하나 더 추가될 때마다 형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별이 많을수록 그 힘은 더욱 강해진다. 이 영웅은 세계 유일의 십성 등급에 도달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가 다시 태어난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네요. 그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수천 년 후의 미래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를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현실이다. 1000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2025년이 맞죠? 한마디로 이 현상의 가장 명확한 예는
용의 재판 의식이다. 살아남은 아기들만이 엘드라곤 가문의 전사로 훈련할 수 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웅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제케는 자신의 가족 내 전투 훈련에 대해 조사하려 하지만 하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가 교류하는 하녀는 삼성 전투기 조종사로 기본적인 전투 훈련만으로도 충분하다. 7년이나 함께 살았는데도 곰과의 이런 상호작용이 지친다고 느낀다. 나중에 그는 훈련의 일환으로 숲으로 가서 독초를 먹는다. 그는 먼저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고 10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검은 안개가 감싸고 있는 성난 멧돼지를 발견한다. 곧 그들은 싸움을 벌였고 그는 강력한 펀치로 보드를 내리쳤다. 그의 레벨 1성인데도 피해가 놀랍게 느껴지지만 별의 품질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영웅은 멧돼지를 데리고 떠나며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상한 남자가 근처에 숨어 있었다. 그는 싸움을 목격하고 즉시 제이크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제크는 멧돼지를 손쉽게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남자의 존재도 알아차린다. 그러나 가족의 장자인 제이크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으며 항상 감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낯선 사람이 그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나중에 영웅은 무리의 전사들이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는 방에 들어가 관심을 구하며 그들이 제이크를 데리러 왔고 그가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설명하자 영웅은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본가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를 용의 둥지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다. 이곳은 엘드래곤 가문이 1000년 전 자신들만의 교육기관을 설립한 곳이다. 이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7살이 되면 이 학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학시험 날이야. 그리고 주인공은 단 한 가지도 배우지 못했어. 영웅은 시험이 필수라는 것을 알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제케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이에 올드스쿨 빌리지에 랑기스라는 아이가 말을 걸어왔다. 제크는 랑기스가 처음에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을 발견하지만 곧 소년의 긴장된 겉모습 이면에 용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크는 영웅이 시험 내용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시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하며 자신을 소개한다. 랭기스는 대화가 이어지기 전에 쫓겨났다. 오래된 저울 마을에서 쓰인 편지가 랭기스를 불러내어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는 랑기스에게 조롱하며 소리쳤다. 네 아버지가 가짜 용에 불과하니 너 같은 사람은 절대 학원에 들어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 집에 있었어야지. 엘드래곤 가문은 절대적인 관리자가 확립한 엄격한 위계 질서를 따릅니다. 작은 용들은 신참으로 분류됩니다. 어린 용들은 보통 병사로 알려져 있다. 성인 드래곤은 선장급에 속하며 장로급 드래곤은 최고위 계급인 장로 또는 임원급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모의 용들이 있습니다. 용의 둥지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방품으로 여겨지지만 랭기스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가짜 용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싶어 한다. 영웅은 친구에게 적어도 한 번은 시도해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옹호한다. 이는 괴롭히는 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시작하지만 제이크는 계속해서 자신의 새로운 친구를 변호한다. 곧 성인의 드래곤 심사관이 시험을 시작한다고 알렸고 모든 지원자는 등록 후 번호표를 받아 2번째 게이트로 이동해야 했다. 훈육에서 랭기스는 영웅이 시험에 자신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지만 시험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첫 번째 시험은 바위를 긁는 것이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거나 맨손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만 바위를 긁어내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 학생들은 3번의 기회를 가집니다. 제크는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하며 친구는 시험이 매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놀랐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랑기스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테스트에 사용된 돌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작은 손상도 거의 즉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전히 무력만으로 이루어진 공격은 원래의 충격보다 수백 배 더 큰 반사 충격을 받게 됩니다. 랑기스는 타격 시 몸 안에서
에테르 에너지원을 적절히 순환시켜야 흠집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웅은 이 자질이 무술 실력보다는 에테르 원천의 활용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이해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지어 괴롭히는 학생들까지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의 연이은 실격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영웅을 시험할 때가 왔지만 그는 어떤 무기도 들지 않겠다고 한다. 그들은 영웅에게 맨손으로 싸우겠다는 확신이 있는지 묻고 그는 동의한다. 모두가 시험에 낙제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랭기스는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그를 걱정했다. 영웅은 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광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위가 1000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드래곤 슬레이어 전투 기술로 이 재생석을 힘껏 부수고 시험에 합격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관중들은 갑자기 침묵했다. 랑기스는 순수함과 함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근처에 서 있던 검사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영웅이 강력한 말에 사생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문을 품었다. 결국 4성이나 5성 등급의 전사들만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보상으로 영웅은 녹색 물약을 받았지만 그 물약의 의미는 확신하지 못했다. 나중에 랭기스는 그에게 평범한 등급의 치유 부분을 받았다고 설명해준다. 제크는 이것이 극도로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물약, 즉 엘릭서일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이 제품에는 순수 에센셜 오일을 담은 독특한 허브와 신화 속 유령 같은 야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희귀한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물약은 희귀한 재료 덕분에 오래된 상처와 최근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는 동시에 에테르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정제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고 거의 시장에 나오지 못했다. 랑기스는 드래곤 가문에서 생산한 물약이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약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영웅은 놀라움을 느끼며 친구는 계속해서 그를 칭찬한다. 그렇게 되자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들도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랭기스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칼로 바위를 긁어내기로 하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이 그의 마지막 시도이며 이미 괴롭히는 자들은 발룡에게서 예상되는 일이라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제케는 그에게 검 대신 창을 사용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창으로 단 한 번의 상처도 내기 어려워하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모두가 이번 주에 일어난 일로 그를 비웃고 있지만 영웅은 아버지가 용의 둥지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스피어 랭그로 무기를 바꾸도록 도와주었고 친구는 발룡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영웅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를 키워왔기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창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한다. 제크는 그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곧장 믿으라고 조언한다. 처음 창을 든 사람을 누가 믿고 우리 세대 도를 손상시킬 수 있겠느냐마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스스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둘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영웅은 랑기스가 자신의 전부라고 믿기에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돌에 창을 꽂아 넣는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일부였던 것처럼 느껴진다. 놀랍게도 그는 돌을 긁어냈을 뿐만 아니라 뚫고 지나갔다. 제케는 매우 감명받아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던 시험을 이렇게 통과했다. 행복의 눈물이 그의 얼굴에 떨어지고 괴롭히는 아이들은 모두 긴장한 채 서 있다. 이로써 시험이 끝나고 입학식이 시작됩니다. 제크는 시험이 단 한 번뿐이었는지 궁금해하지만 친구는 입학 후에 또 다른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준다. 엘드라곤 가문의 수장이 들어와 축하 인사를 건넨다. 랑기스가 제이크를 조용히 시키려 애쓰는 동안 제이크는 머리 위에 어두운 표정에 대해 언급한다. 거기서 제이크는 엘드래곤 가문의 현재 세력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육성 등급을 가진 이들이 꽤 있었고 랑기스의 꽤 괜찮은 세력처럼 보였다. 바르자 엘드래곤은 8개의 별 등급에 해당하는 가문의 수장이다. 100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시작 수준이 겨우 10여 개에 불과했다. 제크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주 바자로부터 엘드라곤의 육신이 되라는 말씀이 들려온다.
그의 아우라가 너무 강렬해서 학생들은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다. 모두가 그의 강한 압박감에 짓눌리고 있다. 영웅은 자신은 그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늙은 용이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칭송하며 이 모든 것이 단지 표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모두가 분위기를 바꾸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곧 한 전사가 기숙사 배정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불려간 사람들은 즉시 이동하라고 알린다. 제크는 친구에게 같은 장소로 가지 않는지 궁금해했고 친구는 드래곤의 둥지 안에 기숙사가 4개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건물에 출입이 허용되거나 동쪽 기숙사 중 한 곳에 배정된 학생들, 서쪽, 북쪽, 남쪽. 제크는 드래곤 네스트의 동쪽 기숙사를 배정했다. 기숙사 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방을 찾던 그는 마침내 방에 도착해 룸메이트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놀랍게도 그는 린지를 새로운 룸메이트로 맞이했고 둘 다 행복해 보인다. 제크는 오늘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 같았고 친구는 영웅이 공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 시작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내일부터 훈련이 시작될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의 친구는 영웅이 이 지루한 곳을 벗어나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꾸짖었지만 재생은 돌멩이였다. 치유 부분과 경보, 제 흥미로운 것들이 그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드라곤 하우스에 조금 더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껴진다.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용의 숨결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 세션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엘드라곤 가문의 15대 당주가 고안한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이 기술을 습득했는데 예를 들어 라이카 여왕처럼 랑기스의 2번째 별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 그리고 제이크는 특별한 재능과 가르침 없이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 트레이너는 그가 머리수장의 능력을 물려받았는지 궁금해한다. 영웅의 드래곤 킹 호흡 기술이 변형되어 드래곤 브레스로 전해 내려왔다. 이러한 기법들은 공기 중의 에테르를 몸 안으로 끌어들이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에테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실력은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때문에 각 귀족 가문들은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완성된 기술을 지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만히 서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면 영웅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그의 이전 드래곤 킹의 숨결 기술은 숨을 쉬지 않고 이동하면서 에테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효과는 엄청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었기에 몇몇이 물려받았고 영웅은 누구나 자신의 씨족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단순화했지만 그가 자신의 환생 후에도 그것이 진화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중에 제이크는 랭기스에게 자신이 약해서 더 강해지려면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식사를 권했다. 그는 그들 중 일부가 어떻게 잘 훈련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라이카는 영웅의 말을 끊으며 아까는 정말 대단했다고 말한다. 랑기스는 매우 긴장하며 자신이 총장의 딸임을 밝히고 사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한다. 우리 아들은 자신이 장남이라고도 언급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질문에 답하면서 랑기스에게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조언한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흥분했고 사생아인 그에게 동맹이 필요하니 자신의 부하가 되어 달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음 수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그에게 관대하게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라이카는 머리 포션을 이용해 뇌물을 주려 해도 거절합니다. 라이카는 자신의 몸 밖으로 에테르를 투사할 수 있는데 이는 그녀의 나이에 달성하기에는 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는 라이카에게 자신이 우두머리가 될 생각이 없으며 자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알렸다. 라이카는 그에게 싸움을 제안하고 모두가 훈련장으로 모여 그 싸움을 지켜본다. 제크는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닫고 랑기스는 자신이 로드 보스의 딸일 뿐만 아니라 엘드라곤을 후원하는 4개의 대가문 중 하나인 타이폰의 혈통임을 그에게 알린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녀도 천재이고 겨우 7살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가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 안타깝게도 이 영웅은
그녀를 머리의 딸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모르는 것이 더 흥미를 느끼게 한다. 친구는 레이디 라이카 앞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영웅은 오히려 더 흥분하는 듯하다. 두 선수 모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제크는 그녀에게 왜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그를 꺾고 다음 수장이 되고 싶어 하며 그를 자신의 밑에 복종하게 만들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영웅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 라이카에게 물어보고 그가 합법적이기 때문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녀도 포함해서요. 다음 후계자를 두고 5명의 상속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엘드라곤의 4개의 대가문 중 하나에서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그녀만은 예외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를 즉시 꺾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거대한 검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르지만 영웅은 손쉽게 공격을 피한다. 그녀의 공격은 점점 더 빨라지고 모두가 이것이 머리아이의 숙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마치 제이크가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 피하면서 그녀에게 공격을 퍼붓는 것과 같다. 랭기스는 영웅이 예상치 못한 그녀의 전투 스타일을 칭찬하는 것에 놀랐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싸우라고 그를 설득한다. 그는 그에 따라 행동하며 펀치를 날려 그녀를 쓰러뜨리고 그녀가 왜 자신에게 한 번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그러자 영웅은 그녀가 자신이 만난 대부분의 원스타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여전히 별 하나짜리일 뿐이다. 그는 또한 그녀의 숨소리, 근육의 경련, 눈의 모양을 관찰하여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경험일 뿐이야. 라이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역습을 당한다. 그는 그녀가 그 타격을 견디기 위해 핵심의 진정한 힘을 모아낸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랭기스가 말을 끊으려 하자 제이크는 그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로 그때 그 여자는 2개의 별 등급에 도달했는데 그녀의 아우라로 보아 당연한 것 같다. 이 단계에서는 무술용 몸체를 통해 외부로 소스를 발산할 수 있으며 이 발산을 오라라고 부른다. 그녀에 따르면 2별 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준 건 바로 그 영웅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웅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는 빠르고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결국 영웅은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이제 영웅은 새로운 스타일의 진정한 천둥의 검술, 그레이트 소드 아트에 직면하며 더욱 흥분하고 있다. 라이카는 천둥 등급 기술과 천둥빛 번개 일격 기술을 사용한다. 처음에는 영웅이 즐거워하는 듯 보였지만 나중에 자신의 레벨이 너무 높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 상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번개를 마주하게 된다. 이 둘을 이렇게까지 차이나게 만드는 건 단 하나의 별일 뿐이야. 그녀의 움직임은 예전과 같이 단순하지만 2별 등급으로 전환하는 순간 천둥의 정령 대검술의 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녀는 빨랐지만 지금은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기이한 점은 100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녀의 몸 주위에 설치된 번개 덫이다. 영웅은 그 힘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방역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영웅은 자신감이 넘친다. 이 점이 상대방을 가장 짜증나게 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다. 그녀의 번개가 그를 향해 내리꽂힌다. 그래도 영웅은 링크처럼 굳건히 서 있다. 그는 항복하고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멈추기로 결정한 것처럼 고집한다. 영웅이 거절하자 그녀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쓰겠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니 천둥의 정령이 나타났다. 첫 번째 비밀의 예술 기술인 천둥의 신, 그리고 영웅은 힘없이 땅에 쓰러져 있다. 경기가 종료 선언되었지만 놀랍게도 제이크는 다시 일어나 전기 공격을 가했고 상대는 이에 의아해했다. 그는 그녀를 일부러 태워주며 그들을 관찰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격을 받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드래곤 킹의 호흡법을 사용했는데 이 호흡법은
그녀의 번개 에너지와 반응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몸 안에서 번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일족 전체가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푸징을 통해 큰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한다. 두 가지 기술 모두, 게다가 라이카 덕분에 그는 두 별의 경지에 도달했으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제크는 힘의 비범한 특성을 경험하는 듯하며 곧 그것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랭기스는 긴장한 채로 머리들의 진정한 힘을 목격하고 있으며 번개처럼 날아가도 영웅에게는 닿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잠시 후 영웅은 새로운 기술이나 특별한 형태를 만들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상대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그는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특별한 형태인 용살수를 사용하여 일격을 가하고 순식간에 상대를 쓰러뜨린다. 싸움은 흥미진진했고 라이카는 이제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어 하고 있다. 그녀는 다음 수장이 되기 위해 형제들까지 뛰어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영웅은 감탄하며 미소를 띤 채로 그녀의 실력을 칭찬한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며 다시 그와 싸워야 할 테니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그녀를 격려하기도 한다. 제크는 다른 날 또 다른 전투처럼 호의를 베풀고 그녀는 그를 무적의 인물로 여긴다. 몇 시간 동안 틈새 안을 돌아다닌 후 바르자경은 드래곤 컴뱃 아트의 첫 번째 형태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의 말을 끊으며 딸이 레벨 2 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한다. 그녀의 나이와 졸업 당시 그녀는 레벨 4 또는 5성급에 도달할 수 있다. 주님은 여전히 개의치 않으시고 그 재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신다. 병사는 그에게 그녀가 최근에 패배했다고 알리고 그녀를 패배시킨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제이크 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의 어머니도 전투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가 태어날 때 이미 랑기스를 잃었기 때문에 두 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술을 누가 그에게 가르쳤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는 제이크 경이 어떤 가르침도 없이 스스로 이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경우 바르자경은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시기상조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 첫 번째 별 등급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훈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미래가 없으며 그는 그들을 엘드라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는 프레이야를 다시 불러 재판을 감독하고 진행하도록 명령하며 다음 날 내내 그녀에게 면밀히 감시하도록 지시한다. 드래곤 전투술 훈련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15세대가 개발한 전투 기술인 이부키 드래곤의 숨결을 익히고 있는데 겉으로는 전투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강화하는 기법으로 잘 짜여 있어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 랭기스는 그에게 묻지만 그는 훈련 중이 아니었고 영웅은 이미 그것을 마스터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배운 내용이라 놀랐다. 제케는 그에게 돌아서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링 경로를 개발한다. 친구는 감명받아 이미 여자를 이긴 경험이 있는 그에게는 이 훈련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랭기스 드래곤 슬레이어 전투 기술은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며 라이카와의 전투에서 형성된 영웅 간의 특별한 유대감과 결합되어 있다. 그는 최종 형태 또한 존재하며 그 형태가 신성한 용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 제케는 영웅이 모든 드래곤 전투 기술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러한 드래곤 기술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는 다시 평소의 체력 훈련으로 돌아왔다. 바로 그때 랭기스는 자신이 더 강해지고 싶어 그에게 훈련을 부탁했고 영웅은 친구를 가르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동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카도 그에게 자신을 훈련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그가 아까 싸울 때 자신을 압도한 모습에 동생과 영웅을 놀라게 하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크는 그녀를 훈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한 달 정도는 쉬어야 할 텐데 회복 포션을 사용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 달 정도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이카는 훈련을 통해 자신이 괜찮은지 확인하며 따로 훈련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젊은 인재들을 모두 훈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후 그는 라이카에게 자신을 이긴 사람 밑에서 훈련하는 것이 괜찮은지 묻지만 라이카는 더 강해져서 리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영웅은 그녀가 이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가족 관습에 따라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선의 경우 사촌과 결혼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낯선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영웅은 사람들을 랑기스 가축처럼 대하는 것에 크게 분노하며 이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진다. 곧 발표가 이어지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먼 길을 달려와 그들을 지도해줄 새로운 강사가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이에 모두가 강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합니다. 프레야가 라이카의 반사신경과 날카롭고 완벽한 아우라를 관찰하며 다가간다. 그들은 그녀를 블랙 드래곤의 일원인 프레야 윈커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제이크를 알아보고 그의 예상 밖의 반응에 대해 묻는다. 영웅은 자신감 있게 놀라울 게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흥미로운 능력들을 언급했고 그 덕분에 프레이야는 왜 머리가 이 소년을 그렇게 걱정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부추에서조차 소리가 나지 않자 영웅은 그녀의 무술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나중에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의 시험을 통과하라고 조언하는데 그 시험은 이 수정 구슬을 가지고 동룡산에서 한 달 동안 지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수많은 독충의 서식지이며 단 한 폭이라도 독초에 닿기만 해도 누구든 즉시 사망할 수 있다. 엑스큐시는 과거에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었다. 만약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수정 구슬이 깨지거나 분실되면 해당 학생은 즉시 실격 처리되고 아카데미에서 최초로 퇴학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용의 숨결 기법으로 호흡을 조절하라고 조언하며 랑기스처럼 구슬을 온전하게 유지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괴물들에 대해 한 달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먹이가 없을 테니 죽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각자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직 5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드래곤 패밀리의 기본 무술 중 하나와 생존 기술은 전투 스타일을 익히면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5일 동안 훈련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들을 도와줄지 궁금해하며 순진한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엘드라곤 가문의 예상대로 강한 자들만이 남았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그저 죽게 될 뿐입니다. 주인공이 이 가족이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고민하는 동안 학생들은 패닉에 빠진다. 바로 그때 프레야는 각 무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나눠주었고 랭기스는 무기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제이크는 랭기스에게 이전 시험에서 사용했던 창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도끼를 고르는 것까지 제안한다. 이후 프레야는 모두에게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훈련을 하라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또한 시험 중에 선배들이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그들의 구슬을 훔치려 할 것이라고 추가로 알렸다. 하지만 숲이 워낙 넓어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낮다. 학생들 사이에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 제크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팀을 구성하라고 조언하지만 자신은 혼자 가기로 결정한다. 그는 훈련 전에 편하게 식사하자고 그들을 초대한다. 5일 후 드디어 시험 시간이 다가왔다. 모두가 숲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였고 랑기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때가 왔다고 말하자 라이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인지 자문하며 자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중얼거린다. 그의 동료들이 뒤에서 나타나 자신들이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셀레네가 끼어들어 자신도 라이카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랑기스는 침착하게 아무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며 모두가 각자의 능력으로 선택받았다고 상기시켜준다. 랭기스는 타이탄이 막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레이먼드는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한다. 랭기스는 밝아지며 그들을 믿고 이어서 제이크에게 혼자 가기로 한 것이 확실한지 묻는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반면 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인다. 라이카는 자신도 긴장된다고 인정하지만 제이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재능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분명히 질문했고 그는 그녀와 다른 팀원들이 똑똑해서 시험이 쉬울 거라고 말했다. 랭기스는 제크가 항상 자신감을 유지한다고 중얼거린다. 새로운 강사가 앞으로 나서서 시선을 끈다. 그녀는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들의 집단 형성에 대해 칭찬하고 팀워크가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수정 구슬을 요구하며 독산에서의 한 달간의 시험 기간 동안 각자 자신의 수정 구슬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구슬이 동일합니다. 제크는 하나를 잃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프레아는 계속해서 설명하며 산에서 자신들을 노리는 상급생들이 나타나 오브를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학생이 우리 중에 별 하나 등급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묻고 다른 학생은 그 과제는 쉬워 보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프레아는 그들에게 시험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산을 향해 서둘러 달려간다. 라이카는 제이크를 돌아보며 시험 후에 만나겠다고 말한 뒤 일행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한다. 제케는 차분하게 손을 흔들고 프레아는 그가 긴장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한 뒤 그녀가 조용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달빛이 퍼져나가자 옆에 있던 장교가 학생들에게 시험이 너무 가혹한지 묻는다. 또 다른 장교는 동의하며 이 부대는 아직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인다. 프레아는 산에 있는 몬스터들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말하며 팀워크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프레아는 무언가를 풀어주겠다는 말을 중얼거린다. 그는 재차 확인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 정글로 향하라고 명령한다. 팀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혼자 있는 학생을 발견한다. 한 궁수가 즉시 화살을 쏘지만 제이크는 그것을 쉽게 잡아채고는 비웃는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앞으로 달려나가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것을 알리며 손짓한다. 셀레네는 온 힘을 다해 괴물들을 몰아붙이고 또 다른 생물이 뒤에서 뛰어오르지만 레이몬드는 방패를 들어 올려 그 사이로 공격한다. 라나는 창을 앞으로 내밀어 또 다른 몬스터를 꿰뚫고 몬스터들이 그녀를 흘끗 쳐다보자 주변에 죽은 개구리 몬스터들이 쌓여있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들은 그녀가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해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2개의 별 등급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이번 주부터 별 하나를 얻었다고 덧붙이며 랑기스는 고개를 숙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곧 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그를 격려한다고 말했다. 라이카는 동의하며 별 없이 괴물 개구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제이크와 훈련한 후 그의 완벽한 창술에 감탄한 뒤 기지 랑기스 휴게소에 가까워지자 밤이 되기 전에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선배 학생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선배는 라이카가 그들의 구슬을 훔칠 것이 있는지 묻자 비웃음을 흘린다. 그룹은 긴장하고 레이먼드는 방패를 들어 올린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험 자체가 구슬을 훔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먼저 그녀의 기지를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랑기스는 그가 행동하기 전에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떠나라고 경고하며 그들을 죽이기 전에 떠나라고 말한다. 선두에서 3명의 노인이 더 나타나고 한 명은 검을 뽑아 그녀를 향해 공격하며 항복을 명령했다. 그녀는 피하고 다른 이들은 앞으로 달려간다. 레이먼드 쉴츠칼리는 힘으로 맞서 싸우고
랑기스는 저항하려 애쓰는 동안 상대는 그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랭기스는 한때 강력한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물었을 때 제크가 해준 조언을 기억한다. 제크는 그에게 3명 이상의 상류층 파이터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법이 남아 있었다. 랑기스는 그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고 제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틈을 공략하라고 지시했다. 랑기스가 어떻게 찾는지 묻자 제이크는 상대가 틈을 드러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시도하라고 조언했다. 약자는 혼자서 틈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랑기스는 주먹을 꽉 쥐고 정말로 그 랑기스를 견딜 수 있는지 물었다. 제크는 인내심 자체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더 강한 상대를 인내를 통해 이기는 것이 힘보다 더 큰 위대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카만이 그 규칙에서 예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크는 그에게 먼저 자신을 믿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기회를 포착하면 바로 행동하세요. 이제 랑기스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상대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돌진하여 창을 곧게 찌른다. 한편 라이카는 자신의 상대와 계속 싸우고 있다. 선배는 저항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선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제이크의 조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으로 싸움을 끝낸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달려가서 괜찮은지 묻는다. 그들은 환호하고 셀레나는 그가 아직 믿기지 않는 듯 한 별에 도달한 랑기스를 축하한다. 랑기스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별을 쥐고 있으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제이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멀리서 마지막 그룹의 소녀가 떨면서 달려와 그가 어떤 괴물인지 묻고 있다. 주변에는 나머지 멤버들의 시신이 널려 있고 제이크는 그 가운데 서 있다. 상급생들이 도망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괴물을 만났고 그 괴물은 태연하게 그들을 쓰러뜨렸다. 한편 우리 아들은 그들이 도망친 것을 두고 겁쟁이라고 부르며 한가롭게 놀고 있다. 브로는 기본적으로 말했어. 난 너랑 여기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너도 나랑 여기 갇혔어. 아이들은 열등한 1학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 그들은 그를 사냥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건들은 이미 제시된 상태다. 한 선배가 넘어졌다. 랭기스가 제이크를 보며 소름 끼치게 일어나서 최소한 싸워보라고 명령하는 장면은 랑잇의 공포 영화 같은 순간이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이 아이의 영혼을 꿰뚫어 보며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결정을 후회하게 된다. 아이가 두려움에 질려 기절할 정도니 배트맨의 눈빛이 적들에게도 똑같이 느껴질 것 같다. 제크는 처음에 자신을 감시하는 누군가를 발견하고도 그룹이 처음에는 시그마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공격했지만 해체하는 과정이 너무 쉽게 진행되어 조금 실망했다. 제크는 이 사람에게 당장 나오라고 전화했어요. 그들이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니 그는 자신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신호로 여기며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를 감시하던 사람은 상급 드래곤의 대장이었다. 이 녀석은 1학년생이 자기 선배들을 압도하는 모습에 넋이 나갔고 같은 녀석이 자신을 염탐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폭로해버렸다. 흥미를 느낀 선장은 상황을 상사에게 보고할 생각이다. 그는 주홍빛 머리의 미녀에게 돌아와 임무 보고서를 요구한다. 그녀의 부하들은 처음부터 함께 시작한다. 시험 기간 일주일 만에 32%의 아이들이 탈락했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은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 앞으로 더 낮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상급생들의 상태에 대해 묻자 그녀의 부하들은 대답을 망설였다. 모든 것을 지켜본 그 남자가 상급생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는지 폭로한다. 강사는 그의 말에 넋이 나갔다. 그저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상급생 이상의 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문은 그들이 왜 도망치는 걸까요? 그 남자는 한 이름을 불쑥 내뱉었다. 제이크야. 그는 고참들의 몰락을 초래한 재앙이 되었고 마치 곤충을 사냥하듯
혼자서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끊임없이 그들을 베어내고 있고 대신 추격하고 있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제이크가 족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도 그 아이는 정말 미쳤다. 그는 단순히 천재가 아니에요. 그는 세대별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나이에 비해 문자 그대로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강사조차도 짧지만 기이했던 상호작용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혼자 움직여 희생자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것이라는 전략을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형은 사냥당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는 사냥을 대신하게 되어 매우 기뻤다. 제이크를 향한 그녀의 사실적인 눈빛은 부대원들을 매료시키다가 갑자기 그들이 기다리던 무언가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 프레아는 일꾼에게 그 자리에서 짐을 내리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분대원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이 여성은 시험의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삼성 등급에서 어떤 종류의 괴물을 출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상급생조차도 견디지 못할 정도야. 가학적인 엄마는 자신은 확실히 조정을 했다고 아이들을 안심시킨다. 우선 2별 등급 이상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별이 없는 아이들, 심지어 별 하나만 있는 아이들조차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프레아는 엘드라곤 가문의 수장인 엘드라곤 경의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으며 특히 제이크가 변해버린 이른바 괴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녀는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새벽이 되기 전에 그 생명체를 풀어주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다. 새벽이 밝아오네요. 랑기스와 셀레나는 순간적으로 땅의 기운을 감지하고 날카로운 본능으로 여린 몸을 떨며 자신들이 마주친 선배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린다. 처음에는 랭기스가 거대한 괴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라이카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은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라이카는 즉시 뒤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길을 비켜달라고 외쳤다. 다행히도 그녀는 셀레네를 보호할 수 있었고 레이먼드는 랑기스를 지키며 그들 중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나무 쓰러짐에 놀란 랑기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검을 움켜쥔다. 랑기스와 다른 이들은 두려운 눈빛으로 그 생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괴물은 산에서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석상 골렘이었다. 이게 이케시아 버전의 강의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험에 관한 질문들. 한편 우리 아이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는데 괴물 시체 위에 앉아 있거나 의식을 잃은 선배들의 위에 앉아 있다. 진정한 만화 팬이라면 결말 이후에도 아서와의 익숙한 한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 지루해 죽겠어. 그는 너무 강해서 이 시험의 고조처럼 행동하는 그를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멀리서 불길한 기운을 느낀다. 이건 괴물이 아니에요. 2계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 그래서 그는 강사가 자신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려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래도 이 괴물을 별 2개짜리 아이들한테 쓰는 건 좀 이상하네요. 게다가 강사인 프레야는 시험 시작 전에 이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지만 알고 보니 이 가학적 여성이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인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그들의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기회는 그가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 동기부여를 받은 브로는 자신의 희생양 더미에서 뛰어내려 새 클래스 몬스터를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 안타깝게도 그곳은 그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골렘의 맹공에 다시 맞서 셀레네는 검으로 돌 괴물을 배려하지만 당연히 단단한 몸체에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하는 것 같다.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데 레이먼드는 어쩐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방패를 내리친다. 다시 봐도 전혀 긁힌 자국이 없네요.
마침내 레이디 라이카는 광기에 휩싸여 번개 스타일의 천둥 번개 기술을 발동한다. 방금 그 궁극적인 움직임으로 그 생물을 겨우 살짝 긁어냈다. 이는 오라로 가득 찬 공격만이 골렘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이는 그녀의 직급 아래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랭기스는 그녀에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애원하며 그녀가 괴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리석은 전략을 설명하고 그들이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계획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녀만 뒤처질 테니까. 하지만 라이카는 그들을 약한 NPC라고 부르며 자신만 방해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오라 공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주 적은 피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는 나머지 동료들이 우정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루토의 마음가짐. 레이몬드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비록 무기를 빼앗을 수는 없지만 그녀가 모든 공격을 성공시키도록 방패를 들고 그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다. 라이카는 이 행동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랑기스와 셀레네도 그녀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랑기스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정의 힘이 그녀를 설득했고 그녀는 준비를 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자신을 덮어달라고 부탁했다. 레이디 라이카는 맹렬한 기세로 공격을 가하며 천둥 같은 오라를 휘몰아치며 그들을 돌파한다. 골렘은 빠르게 반응하여 그녀를 땅바닥에 내리치려 하지만 레이몬드가 그 충격을 막아선다. 그래도 한 번의 공격을 막는 것만으로도 그의 몸을 기절시킬 정도다. 그는 랑기스와 셀레네가 가면을 쓴 골렘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반복적인 공격을 가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한다. 이로써 주 공격수인 라이카는 골렘의 등 뒤에서 점프하여 공중 배기를 시전하고 번개 정령이 활성화됩니다. 대검술. 그녀는 신성한 천둥으로 거대한 적을 내리쳐 하늘에 번개 자국을 남긴다. 공격이 끝나자 괴물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랑기스가 비틀거리며 길을 잃은 듯하자 랑기스가 그녀를 구하러 온다. 그녀는 마지막 트럼프 카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적어도 괴물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그녀는 레이먼드와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사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오해였다. 골렘이 갑자기 연기 속에서 나타나 방심한 라이카를 향해 손을 뻗었기 때문이다. 결국 괴물은 친구들이 아무리 도와도 소용없이 여자를 움켜쥐고 잡아차에 간다. 그녀는 살인을 확인하지 않고 저지른 큰 실수를 알고 있다. 셀레네는 미니 핵폭탄에 가까운 공격을 받고도 멀쩡히 움직이는 괴물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랑기스는 멋대로 나서서 창을 휘둘러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만 골렘은 태연하게 그녀를 낚아차에 가버리고 랑기스는 비명을 지르며 걱정한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나무가 떨어져 골렘을 향해 휘몰아친다. 괴물은 나무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이 부서지고 그 과정에서 라이카도 함께 풀려난다. 랑기스와 일행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간다. 제케가 특별한 입장으로 도착해 모든 재미에 동참한다. 그는 친구들조차 신경 쓰지 않으며 다음 희생자의 죽음을 기뻐하기까지 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그는 멀리서도 그의 결정적인 마지막 공격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룹이 괴물을 물리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때 그들에게 도달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성기 코비 브라이언트 시절 그는 엄청난 속도로 순식간에 이동했을 것이다. 비록 그의 팀은 꽤 잘하지만 삼성 괴물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 게임일 뿐이며 곧 전멸할 때까지의 카운트다운이다. 자신이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나무의 중심부에 손가락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땅에서 바로 뽑아 올리며 어린아이에게서 보기 힘든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나무를 어디론가 날려버렸어요. 아마도 탄도미사일이 되어 괴물을 타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크는 방금 한 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이 나무 던지기 기술은 사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용을 기르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엘드래곤 전투 매뉴얼은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책은 평범한 기술 안내서이며 제대로 된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 효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좋은 점은 제이크가 과거에 랭기스의 범위 공격을 첫 번째 헤드샷으로 활용했던 경험이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나무를 던진 후 형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을 보고 놀란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랑기스는 그에게 위험한 골렘이 모두를 죽이러 이곳에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지만 브론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몬스터에게 도전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흥미롭게도 이 생명체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 개의 별이 달린 거대한 괴물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상대를 향해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펀치가 제이크의 머리를 강타하지만 이 아이가 천재적인 전투 IQ 덕분에 한 손바닥으로 받아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는 괴물이 일반적인 공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오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다. 랑기스는 그들이 고전했던 바로 그 괴물을 그의 손이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쨌든 골렘은 양손으로 그를 내리치려 했고 제이크는 그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놀라운 속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슬램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제크는 친구들에게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하며 다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친구들은 그 자리를 피했다. 이제 전력을 다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자 제이크는 체중을 이동시켜 자신의 몸집보다 10배는 큰 괴물을 날려버렸다. 그는 여전히 그 생물의 단단한 껍질을 돌봐야 하고 골렘이 내부도 그만큼 튼튼한지 궁금해한다. 그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힘을 모아 주먹을 날리고 빠르게 골렘의 몸에 내리친다. 이 동작은 드래곤 디스트로이어 전투술 중 하나로 두 번째 스타일 버스트와 결합하여 골렘 내부를 산산조각낸다. 그의 기술에서 폭발적인 면모는 단순히 껍질을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생물체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렇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형은 그 경험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얻은 생물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시험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엘드라곤 가문의 대저택에 도착했다. 여기 제크가 소환되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골렘 사건 이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이전 시험의 결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 제크의 7살 반 아이들은 70%로 줄어들었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은 죽음에 익숙해졌고 결국 별 1개 등급을 달성했다. 테스트가 끝난 직후 제이크는 아버지인 교주와의 면담을 위해 강제로 소환되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도중에 그는 불만을 중얼거리며 프레이야가 그의 멍청한 주둥이를 나무라며 가부장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라고 상기시켜준다. 그녀는 그가 시험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신랄하게 비난하며 결국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파멸을 자초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아무 잘못도 없다. 프레야는 그가 상급생 시험을 망치고 그들을 공격하며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그들을 추적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포효한다. 그 때문에 선배들 중 단 한 명도 개인 시험을 위해 구슬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심지어 제 시험을 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끝낸 거야. 프레야는 그의 행동에 좌절감을 느끼며 수장님을 만났을 때 그의 무례한 말투를 고쳐달라고 간청한다. 두 사람이 마침내 족장의 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에게 톤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충고하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엘드라곤 경은 아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이며 프레야는 제이크가 그런 식으로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아이도 그 말을 듣고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프레아는 자신의 계급과 임무 목적을 알린다. 그는 그녀에게 출입을 허락했고 두 사람은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미젯은 책상에 앉아있는 남자를 빤히 바라본다. 엘드라곤 경과의 첫 만남에서 그는 약간 짜증이 나 있었고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 남자는 아이가 왜 자기 선배에게 공격했는지 당장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제이크는 태연하게 반응하며 공격한 것이 규칙 위반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짜증을 드러낸다. 그의 대답은 족장에게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소녀는 시험의 유일한 조건은 수정 구슬을 온전한 상태로 한 달 동안 버티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다른 세부 사항이나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맡은 임무를 따랐다. 제크는 시험 시작 전에 그런 쓸데없는 규칙들을 미리 말했어야 했다고 아버지에게 따끔하게 지적한다. 프레야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 그녀는 방금 전에 그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이성적인 말을 해보려 애쓰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한다. 그의 압도적인 압박감만으로도 이런 압박감으로 그녀를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다. 프레야는 제이크가 대신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소심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또다시 비웃는다. 총장은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소년에게 어떻게 상급생 함대와 삼성 골렘을 모두 물리쳤는지 더 자세히 묻는다. 만약 그게 충분히 믿기지 않는다면 이 7살짜리 아이는 압도적인 압박을 뚫고 아우라 농사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그런 소년이 어떻게 그런 치명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케는 자신의 힘의 원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설명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천재성이라고 부른다. 오만함이 오만함을 마주하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엘드라곤 경은 소년의 태도가 경솔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그렇다고 해도 고렘을 쓰러뜨렸으니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의 보상은 드래곤 금고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나 드래곤 홀 2층으로의 접근 권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야가 가장 놀란 점은 이 남자가 아들을 거의 죽일 뻔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아들에게 보상을 제안하는 모습이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드래곤 홀과 드래곤 금고는 각각 길파스 시대부터 1000년 동안 수집된 보물들로 가득 찬 금고입니다. 현재 시대에 금지된 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책들을 소장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무기와 유물,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갖추고 있다. 시설은 가족의 궁극적인 보물 창고여야 하지만 너무 엄격한 감시로 인해 겨우 몇 명의 학생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을 누릴 뿐이다. 용의 전당 2층 내부도 특별한 공간으로 그곳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업적을 쌓아야 한다. 프레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아이는 랑기스처럼 행동하고 여전히 아빠에게 혼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다. 제크는 아버지에게 두 가지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놀리듯 부탁한다. 엘드라곤 경은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아이는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더 물어볼 질문이 많다고 불평한다. 프레야는 이 광대가 혀로 인해 죽을 것을 알고 바로 떠나기 위해 그를 붙잡는다. 랑기스는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아이가 떠나버린다. 마지막으로 제크는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 더 멀어질 거라며 아버지를 비웃는다. 그 순간 엘드라곤 경은 제이크의 힘이 발현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잠재력을 인정한다. 프레야는 그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그를 데리고 가버렸고 엘드라곤 경은 방금 느꼈던 존재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 장면에서 강사는 다시 한번 고함을 지르며 리더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멍청이를 향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다. 제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웃기게도 사실 그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인데 그가 또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하게 만드네요. 프레야는 그가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같은 존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다. 소년의 힘과 거친 성격을 고려할 때 그녀는 그를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여기며 심지어 그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트롤링하는 그녀에게 제이크는 자신이 그저 자신일 뿐이라고 말한다. 프레아는 가족 모두가 태어날 때 고대 용의 피를 마셨다는 사실을 내면화한다. 가문의 수장은 뛰어난 용의 탈을 쓴 미꾸라지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타고난 본성만으로는 그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같은 소녀는 아버지에게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뭔가 다른 사람이고 그녀는 그가 무엇이 의심스러운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그의 출생 기록을 확인하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며 그에게 두 가지 보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묻는다. 사랑스러운 작은 얼굴을 내밀며 그는 두 개 모두를 고르는데 이는 프레이아의 짜증을 유발한다. 결국 제이크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며 천년 후의 세상으로 환생한 탓에 현재 시대에 대한 이해에 큰 격차가 생겼다. 그래서 그는 의학 및 기술의 발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팬인 랑기스는 그가 드래곤홀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 둘 다 매우 신나 있어요. 사실 랑기스는 이미 용을 물리치는 검술과 양생 검술을 익혔지만 이번엔 새로운 무예를 연마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다. 레이디 라이카가 다가와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전한다. 1층은 기본 수준으로 한 번에 한 권만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동시에 라이카는 제이크가 재무부나 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무기나 다른 것을 고르는 대신 드래곤 홀을 선택한 것에 놀랐어요. 우리 아들은 현재 시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2층에 있는 책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보다 훨씬 희귀하며 오직 제이크만이 이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도 라이카는 그 도서관 안에 어떤 것도 자신의 천둥 소리를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뛰어난 검술 기술. 그녀가 자신을 반짝이는 동안 제이크는 딴 생각을 한다. 다음 장면에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홀 사용 시간이 5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이 기간이 랭기스 기간으로 간주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라이카는 빌리고 싶은 책 한 권을 고르고 나머지 시간 동안 다른 책들을 읽는 전략을 세운다. 그건 빌릴 수 없어요. 빠른 독자들은 여기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랭기스는 3시간 안에 읽을 무술 관련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데 관심이 있다. 이곳처럼 넓은 홀에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특히 텔레포트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당원들은 드래곤홀의 영광에 황홀해하며 제이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는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줄 책 한 권을 손에 넣기 위해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독서 경험이 시작됩니다. 제크는 책을 손에 넣자마자 흥분해서 날뛰었다. 그는 마법과 혼돈에 관한 콘텐츠를 빠르게 훑어보고 있다. 그가 포기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천년의 세월이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흔적을 남겼다.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세계는 거의 900년 전의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버렸다. 거대한 균열이 그들의 현실을 뒤흔들며 균열이라 불리는 차원 벽을 만들어냈다. 거기서부터 혼란스러운 다른 세계가 생겨났다. 혼돈의 영역은 이 세계가 혼돈의 원소에서 태어난 괴물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이크의 세계 주민들은 그들의 분노에 저항하기 위해 결국 몸 안에 원초적인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엘드라곤 가문은 혼돈의 물결에 맞서 인류를 돕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장에서 많은 가족 간의 유대가 형성되었고 특별한 전사들은 엘드라곤 가문의 구성원들과 결혼하게 되었으며 결국 리비우스와 바하무트 파벌 간의 부드러운 무기인 티폰이 형성되었다. 이제 그들은 4개의 위대한 엘드래곤 가문으로 여겨지며 특히 분노의 판이 어두운 에너지로 뒤덮였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제크가 맞서 싸우는 동안 그의 천둥 같은 아우라가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조차 모두 다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마법의 진화 과정이다. 어두운 현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안타깝게도 형은 그 기법의 내용과 관련된 책을 찾을 수 없었어. 특히 이렇게 훌륭한 기술은 역사의 일부로 기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의 흥분이 너무 커서 감독관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소년에게 책을 읽을 때 조용히 하라고 재촉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는 이것이 같은 마술인지 새로운 기술인지 아니면 목소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평범한 원초적 에너지와는 별개로 그 특별한 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갑자기 그의 책들이 모두 노란색 물결을 이루며 저절로 공중에 떠올라 떠다니기 시작했다. 제크는 자신의 반응을 참지 못하고 그 기술에 흥미를 느낀다. 감독관은 다시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제이크는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는 순간을 참지 못하고 반응한다. 흥분해서 시간을 낭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도서관이 갑자기 그를 향해 닫혀버렸다. 에테르의 실들이 그를 문 밖으로 내쫓기 전에 붙잡고 있다. 제크는 착륙을 하면서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문을 품고 있다. 브로는 같은 에테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며 그 남자에게 다시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랑기스조차도 그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반면 라이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만 쫓겨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다행히도 랑기스는 구름물 창술이라는 흥미로운 무술 서적을 발견하여 빌렸다. 그리고 바람의 꽃 검술과 함께 움직임 예술을 배운 셀레네도 있습니다. 레이먼드는 도서관에서 엘드래곤 가디언 소드 기술을 연습하여 자신의 몫을 충분히 얻었다. 그는 방패 기술에 대한 책까지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트롤링을 하면서 전생에 제이크가 참관한 무술을 결국 배우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라이카에게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물어보며 그녀에게서 그 답을 듣고 싶어 한다. 그녀는 15대 영주가 개량한 무거운 웨이브 대검 기술을 담은 책을 공개한다. 제크는 15대째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듣는데 이번에는 또 무엇이 특별한지 궁금해하고 있다. 어쨌든 15대 영주는 드래곤 슬레이어 전투술을 직접 참관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아들이 홀에서 중요한 원고가 된 수많은 기법들을 만들었지만 그중 상당수는 그가 처음 만든 것들의 개선된 버전이었다. 이는 15대 영주가 이들의 승진을 책임지고 있으며 심지어 제이크 자신조차도 그 영향력에 감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학교 생활이 지루하게만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가올 여행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5년 후의 미래로 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12살 라이카가 제이크와 친구들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랭기스에게서 우리 아들이 훈련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훈련장에 대해 말하자면 제이크는 현재 12살이 되면서 훨씬 강해진 3명의 친구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블랙 드래곤즈 선장은 80%의 확률로 마법의 물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런 곳에서 그것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를 다른 힘인 마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물을 얻기 위한 치열한 영토 전쟁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 마법사의 수가 왕국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했어요. 엘드라곤 영토에는 마법의 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특별한 고장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소수의 재향군인 마술사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의 우선순위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다. 이 셈은 용숲에 위치해 있어 최근 작은 국경 분쟁이 발생해 우려된다. 이 넓은 숲은 엘드라고나 땅에 있었지만 엘드라고나 땅의 일부는 다른 집의 소유로 확장되었습니다. 숲의 지속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대숲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케르버 가문의 일원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선장은 규모와 정확한 위치를 고려할 때
균열 자체는 엘드라곤의 땅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경이 확장되고 케르버 가문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었고, 그러면 문제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관리인들은 분명히 군중들과 함께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들의 예민한 코는 그러한 먹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결국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선장은 이번 균열이 양측에 많은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왕국은 적들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행동했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특별 선발 시험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 이제 다시 현장 훈련으로 돌아가 보죠. 그 소녀의 강사는 그 남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가 다음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는 즉시 가장 강력한 기술자들에 의해 무너졌지만 팔짱을 끼고 시연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남자들의 무기는 결코 터지거나 긁힐 수 없었다. 지크는 정말 거의 흔들리지 않는 바위였다. 그는 그들의 공격은 괜찮지만 그를 다치게 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랭귀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잘못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타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창 기술을 완전히 파괴했다. 반면에 셀레나는 속도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녀의 발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공격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레이몬드라는 마지막 남자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를 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릭은 공격자들에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공격을 명령했다. 모두들 그 남자에게 절을 하고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라이카는 모든 것이 끔찍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의미하는 것은 소스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자신을 때리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훈련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대답했다. 그의 옷을 통해 근육의 이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크는 그의 몸이 마력 없이 튼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녀는 이마에 손바닥을 대고 지쳐서 적어도 대화하는 동안 지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디스트들과 마조히스트들의 퍼레이드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 남자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보호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셀레나는 이것이 인체에 너무 신비롭다고 지적했다. 라이카는 지크를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고등학생들이 지크의 별명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스트홀의 악마. 그 남자는 그 별명을 듣고 웃기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에게 왜 옆으로 비켜섰는지, 훈련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라이카는 훈련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여기 온 이유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곧 다른 용 둥지에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조만간 일어날 일이었지만 학생들은 이것이 그렇게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셀레나는 다음 시험이 어떻게 될지 물었고 라이카는 그녀조차도 세부 사항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그녀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문을 얻었는지 물었다. 소녀는 단지 강사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지크는 그런 것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소녀는 수장 후보자가 얼마나 부주의한지 분개했다. 어쨌든 라이카는 그들에게 서쪽 날개에 같은 남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들을 제외하고 다음에 대표 후보들 중 한 명이 있다. 그 남자는 두 손을 접고 그것이 꽤 재미있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며칠 후에 많은 학생들이 경기장에 모였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지크는 그들이 학급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카가 그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입을 다물고 속삭이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을 다물었다. 강사는 앞으로 3일 동안
특별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다른 용 둥지에서 온 아이들과 싸울 것이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있는 누군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안 지크는 모든 괴짜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싶은 욕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사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그들이 서로 싸워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다른 용 둥지의 학생들과의 싸움이 보통 졸업식 때에만 일어난다면 이 익살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그 이유가 있다고 말했고 이 경기의 우승자들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크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게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는 특별한 임무였다. 그리고 나서 강사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둥지에서 각각 7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오늘 경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멤버들이 어떻게 뽑힐지 물어보더라고요. 강사는 이번 시험에는 서열이 없으므로 선발은 주니어, 고교생 모두가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고등학생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그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들이 바퀴벌레처럼 먹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사는 손수건을 흔들며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떤 유명한 유형은 모든 사람의 행운을 빌었고 고등학생들만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카는 초등학생들도 누군가가 보내줘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편을 들었다. 지크는 레이디 라이크가 오늘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하자 막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어린이가 아니라 유능한 전사들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능과 기술이지 혈통이 아니다. 라이카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기술적으로 말하죠? 라고 물었고 그녀가 삼성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녀가 강하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라이카는 그 남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선택은 정말로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녀는 고등학생들 사이에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어린 학생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라이카가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후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기 시작했다. 지크는 고등학생들이 너무 시끄럽고 심지어 귀에도 벨이 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어린 학생들이 더 약하다는 느낌이죠. 그는 8명의 참가자가 있을 때까지 싸우자고 제안했다. 라이카는 그 남자가 자신의 표현에서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저는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학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의 실험을 하는 것.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릭은 비록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동의했다. 라이카는 지크에게 그가 선택에 참여하고 싶은지 물었고 지크는 당연히 동의했다. 셀레나, 레이몬드, 그리고 랭기스도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명 중 1명은 고등학생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 지크는 그들이 함께 훈련하고 있고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셀레나가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라이카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고등학생들과 연락하는 것을 꺼려 하는지 물었다. 지크는 더 강한 적들과 싸우는 것이 엄청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기본 구성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의 능력과 재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먼지로 만들어라.